한동희 선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할 텐데, 김태형 감독님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헤드라인이 기가 막힙니다. 예. 네, 참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헤드라인이 뽑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웃음을 안겨주는 게 헛웃음을 안겨주면 안 될 텐데, 우리는 김태형으로 나되면 이제 누구 데리고 올라나? 저도 이 생각 김태형 감독 데리고 올 때부터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모르겠다 진짜. 그냥 청골로 가야 되나? 현장을 떠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나 한동희 선수가 그 11월 초에 국가대표 경기할 때 아니랬는데 대체 한 달 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배가 나올 수 있나? 모르겠어요. 만년병장이라고 해도 한 달도 안 된 기간인데 일본전하고 보름밖에 안 됐는데 이럴 수가 있나? 뭐 부었나? 라고 하기에는 배가 아니랬는데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살이 찌고 안 찌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름 만에 이렇게 갑자기 배가 나올 수가 있나? 냉동을 얼마나 먹은 거야 이게, 보름 만에 살이 저렇게 찌려면. 그래서 이거 어차피 스캔 가면 되니까 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신기합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일단 일주일 남았다고 합니다. 감독에서 9일에 전역을 하니까 어찌됐건 이제 전역이 다 됐습니다. 참 군생활을 오래 한 것 같네요. 힘 자체는 진짜 장사인데, 진짜 넘사벽인데, 이 얘기를 데뷔 때부터 했는데 이제는 잘해야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팀에는 어찌 다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도 물러날 더 떨어질 곳이 없다 하고, 근데 이 기사도 사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 11월 중순쯤에 나왔던 기사가 새로운 소스가 없다는 얘기죠. 나승엽 1루 수비. 근데 저는 뭐 올 시즌은 조금 논외로 보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지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민석 선수는 좋은 경험을 쌓았고 이번에 생각보다 등판 기회가 또 많이 주어져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공 한번 던지고 오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2번이 나와가지고 체코전도 한번, 일본전도 한번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나승엽 선수는 그냥 OPS형 히터로 가야 되는데 뭐 부터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타격관하고 그게 안 맞으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만 해준다면 원래 타격 재주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방망이 치는 건 걱정 안 해요. 근데 이제 감독님하고 스타일이 정반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이랑 달라진 거는 감독님이 부터 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완전히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의기소침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쫓기는 게 보였거든요. 본인이 어떤 방향성을 잃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팀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진짜 팀 팔라고 그런가? 근데 롯데가 팔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롯데 그룹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팔린 게 롯데 자이언츠일 거예요. 왜냐면 자이언츠는 돈을 벌어다 주는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자이언츠가 팔린다는 거는 롯데 그룹이 진짜 다 망했다라는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두의 소망이죠. 롯데의 매각. 근데 모두의 소망 롯데 매각인데 그럴 일은 롯데 그룹이 망해야 된다. 선영 선수는 주전으로 안 보는 게 맞는데 이제 감독님이 주전으로 보실까봐 저는 그게 좀 겁나는 입장이고요. 뭐 올해 8월에 그 처참한 어떤 그거 봤을 때는 그게 무섭습니다. 주구장창 또 주전으로 쓰면 어떡하지? 근데 기아는 양반인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아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우승을 하는데 양반인데, 양반도 아니고 우의정은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반도 아니고 최소한 우의정은 됩니다. 기아는. 뭉탱이 피키지 그 랜덤박스요. 근데 그거는 작년에는 아마 업체가 바뀌어서 그렇고 올해는 참고로 다 터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근데 폴리테루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조금 재고 처리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콜라보 상품은 아마 계약한 게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뭐 해가 넘어가면은 약간 그 계약해놓은 게 뭐 올해까지라든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년이요? 그냥 7등 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7등, 8등 뭐 정도가 그냥 정배죠. 근데 낮게 잡아놓고 봐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사실 전력이 보강된 게 없으니까요. 뭐 비슷하게 하겠지 기본값은. 몇 시즌 가에 가서 계속 우승 도전한 게 몇 년 만에 우승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전 잘 모르겠는 게 그 몇 시즌 가에 가서 계속 우승 도전하는 거를 로이스터 때부터 제가 봤잖아요. 근데 결국 5시즌 가도 우승 못하면은 저는 결국은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10년에 한 번 가서 우승하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승이 목표니까 우승 못하면은 저는 대단히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희망 고문만 계속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물론 시즌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즐겁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우승을 한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뭐 3등 4등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냥 안 되고 말 포기하는데 되듯 될 때도 안 되는 게 제일 힘든 거니까 저는 10년에 한 번 우승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5년 연속 4강 진출 뭐 이런 거보다 봄 때라도 하면 좋겠다. 히히. 2등 할 때는 올해는 1위에서 코시 가는 줄 알았다. 코시를 가는 도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안 맞아 떨어졌다. 올해의 DTD는 진짜 야구 역사에 남을 DTD일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참 롯데는 대단한 팀이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준우승 뒤 4연골, 10시즌 연속 와카 진출, 준우승 후 4연골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준우승 선택할게요. 10년 연속 와카는 어차피 한 경기하고 떨어질 건 뭐 무슨 의미가 있지? 저는 준우승이라도 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4년 연속 꼴찌는 뭐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크게 데미지가 없을 거예요. 그냥 4년 연속 꼴찌 하면 야구 안 보면 되지 뭐. 그래서 준우승을 하면은 우리 팀은 그것도 잔치기 때문에 20년 만인데 거의 압도적으로 준우승 아닐까요? 자, 그렇고 또 22년 LG가 구단 최다 승 시즌이었다. 그게 사실 뭐 그때 류지환 감독님이었죠. 이번에 대표팀 경기 보고 LG 팬들의 어떤 답답함을 좀 공감을 하게 됐는데 그 한일전 2차전은 좀 아쉬웠죠. 그 이길 법도 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평가전이지만 한일전이 지금 10년 동안 못 이기고 있는데 평가전이라도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좀 이기는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다들 깝깝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4연골에서 이 픽 4년 연속 지면 근데 롯데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롯데는 뭐 모든 가정이 무의미한 팀이라 가지고 어지간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팀이라 가지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하나 갔으면 우승했을 텐데 진짜 폰세 와이스로 진짜 약간 1-3-5-7 차전에 폰세 와이스를 등판시켜서 잡았을 거예요. 김태형 감독이었으면 WBC 찐 예선 가면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냥 뭐 일본 투수 그냥 하다 못해서 뭐 오타니, 야마모토, 사사키인데 그러니까 국내 투수 빼도 근데 저 셋 중에 한 명은 한국제 나올 거거든요. 저 세 명 건들 수나 있나? 네, 제가 봤을 때는 포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또 한일전이 7시고 19시 경기하고 다음날 12시인가? 12시인가? 대만전 해야 돼요. 그러면 한일전 솔직히 게임 던지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상대가 안 되는데 대만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기는 사실 던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냉정하게 봐야 돼요. 객관적인 상대도 안 되는데 다음 경기가 바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0년 연속 한일전 지고 있는데 뭔 자존심을 잤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뭐 토크쇼에 이만화가 나와도 되는데 어차피 예선에서 오타니 야마모토 사사키 선수를 뭐 안 쓰진 않을 거라서 뭐 대만, 호주, 체코 이런데 대만, 호주, 체코, 한국인데 뭐 체코전에 가장 뭐 국내 투수 써도 3명이 남잖아요 어차피. 그러면은 뭐 오타니 야마모토 사사키 중에 한 명은 한국사에 나오겠지. 물론 뭐 투구수 제한이 있으니까 뭐 3이닝 정도 던지고 내려가겠지만 뭐 어찌되건 셋 중에 한 명은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비 경기 잡고 버리 경기 버려야 되는데 대만도 사실은 어렵죠. 이제 쉽게 볼 전력인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투수 선수들이 물론 발전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사키 제고 안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사사키 선수가 제고가 안 되면 이제 다른 투수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 한일전 때 선발 투수를 가장 좋은 투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WBC 때 김광현 선수 혼신의 역투 내려가고 멸망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선발이 아무리 잘 던져도 투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길어야 3이닝밖에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6이닝을 일본 타선에 무슨 수로 막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좀 이성적인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선발이 나와가지고 진짜 정우주 선수 마냥 엄청난 투구를 해준다 해도 남은 이닝들 뒤투수를 막아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50개인가 있을 겁니다. WBC는 투구수 제한이 굉장히 빡빡한 대회고 그래서 라운드가 올라가면 조금 늘어나는데 투구수 제한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라운드는 50개인가? 50개가 좀 안 됐나 그랬습니다. 사실 대만도 뭐 말씀하신 구린웨이 양, 뭐 덩카이웨이, 뭐 리민 선수한테 우리가 계속 당했으니까 65개예요. 조금 늘었군요. 옛날에 1, 2회 때는 되게 작았던 것 같은데 꽤군요. 그래서 뭐 쉽지 않습니다. 뭐 국제대회를 못해도 KBO 리그는 흥행 계속 하겠지만 그래도 뭐 좀 계속 못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게임이 WBC는 코드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회 때 이제 박성웅 선수가 콜드 게임을 그래도 막아내면서 좀 열사를 해줬죠. 리민 선수 한 번 갔어요. 시간이 벌써 몇 년 흘렀으니까. 제가 해외 야구는 잘 모릅니다. 국내 야구만 보기 때문에 천혜인, 천간이 참 추억의 이름들이 또 나오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스가 새로운 게 없으니까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소식이 없으니까 옛날 얘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새 소스가 있으면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즌 끝나고 2달 동안 한 나온 얘기 자체가 없으니까 돌고 도는 거죠 얘기가. 그렇죠. 오피셜이 없으니까 뭐 써가지고 제가 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냥 추억팔이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뭔가 소식이 나오면 또 라방을 들고 오고요. 또 제가 새로운 쇼핑 목록을 들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 조용한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소식이 나오거나
하면 또 라방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에서 엠버거 걸었나? 근데 저는 좀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은 게 진짜 경사 소식도 잘 안 내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